중국의 주요 거점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호텔이 날아가고 건설 현장이 폭파되고 항구가 마비됐어요. 중국 노동자는 숙소 밖을 못 나가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중국을 노리는 건지, 중국이 뭘 했길래 이 지경이 됐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하불의 중국인 고위 인사들이 묵던 호텔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밤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고 호텔은 재더미가 됐어요. 생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옆인 전용 식당도 같은 날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메스 아이나크 구리 광산도 야간 기습딱 한 방에 수천억 원어치 시설이 고철더미로 변했어요. 중장비는 불에 탔고 인력은 긴급 철수했고 남은 건 모래발람뿐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더합니다. 다수댐 건설 현장에 파견된 중국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 방탄버스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근데 폭탄 가득 실은 트럭이 그 버스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방탄이고 뭐고 소용없었어요. 과다르 항구에 투입된 중국 노동자들은 매일 협박을 받습니다. 중무장 군인이 호위하지 않으면 숙소문 밖을 나갈 수도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세계 최강국을 자처하던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네 돈으로 지은 현장에서 포로처럼 갇혀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분쟁 지역이니까 원래 위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지역에서 표적이 된 건 미국인과 유럽인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오직 중국인만 노립니다. 미국인이 다니는 곳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하필 중국인만 사냥감이 됐는지 이걸 이해하려면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중국인을 노리는 걸까요? 배후에는 크게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K입니다. 또 하나는 파키스탄 탈레반 TTP. 마지막이 파키스탄 내 민족주의 무장 세력 BL예요. 이 세 조직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총부리를 겨누던 앙숙기였거든요. ISK는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이고 BL는 종교와 거리감 먼 세속적 민족주의 단체예요. 완전히 물과 기름입니다. 실제로 아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영역 다툼을 벌이다 유혈 충돌까지 갔던 사이였죠. 근데 지금이 셋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표적은 딱 하나 중국이에요. ISK가 내세우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 무슬림 형제들한테 저지른 잔혹한 탄압 그 피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공격 직후 성명을 내면서 위구르를 직접 언급했어요. 수용소에 갇힌 동포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건 복수라고 못 박았습니다. BL는 논리 자체가 달라요.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영토와 자원 문제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자기네 조상 대온 땅을 관통하면서 자원을 통째로 빼앗아가고 있다. 이 분노가 터진 겁니다. 자기 땅에서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였죠. TTP는 또 다릅니다. 파키스탄 안에서 자기네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세력인데 그 파키스탄 정부의 돈줄이 중국이거든요. 적의 동맹이니까 적인 겁니다. 명분은 셋 다 다릅니다. 신앙, 영토, 그리고 적의 동맹.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중국은 적이다. 여기에 전원이 합의한 겁니다.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를 알려면 중국이 전 세계한테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땅 하나를 봐야 됩니다. 바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큰 땅이냐면 중국 전체 영토의 한반도의 7배가 넘어요. 근데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이 땅 속에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첨단 산업의 핵심인 희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거든요. 중국이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의 원재료가 바로 이 땅에서 나옵니다.
신장 없으면 중국의 첨단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진핑이 정치 생명을 건 1대1로 육상 실크로드가 유럽과 중동으로 뻗어나가려면 반드시 이 땅을 거쳐야 돼요. 우회할 길이 없습니다. 자원도 깔려있고 무역로의 관문이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신장은 국가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단 10cm도 내줄 수 없는 땅이었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땅의 원래 주인이 중국 한족이 아니었어요. 투르크의 무슬림인 위구르족.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이질적인 문화와 강한 신앙심이 언젠가 독립욕으로 번지고 국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 직업훈련소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걸었습니다. 근데 실체는 거대한 강제 수용소였어요. 여기에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을 가뒀습니다. 죄가 뭐냐고요? 없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구르어를 쓴다는 이유 그게 전부예요. 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일은 끔찍합니다. 위구어를 쓰면 처벌받고 이슬람 기도를 하면 고문당했습니다. 자기 언어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세뇌 교육이 매일 반복됐어요. 탈출한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좁은 방에 수십 명씩 몰아놓고 하루 종일 중국 공산당 찬양 영상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는 태양광 패널 공장,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 이런 곳에 위구르인들이 강제로 투입됐어요. 임금은 거의 없고 거부하면 수용소로 다시 끌려갑니다. 사실상 21세기 노예 노동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어요. 위구르족 여성들한테 강제 불임 시술을 했습니다. 아이를 못해 만든 겁니다. 한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는 건데 이건 국제법상 집단 학살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아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온이 비판했고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걸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반응이 가관이에요.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모든 탄압을 위구르 테러 진압이라고 포장했어요. 심지어 단속을 더 강화했습니다. 최첨단 AI 안면 인식 카메라를 거리마다 깔고 위구르인들의 유전자를 강제로 채취했어요. 신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과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축했습니다. 테러를 완벽하게 통제했다고요. 근데 진짜 통제한 게 맞을까요? 중국의 수용소와 감시망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위구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죽고 산악지대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스며들었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죽었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됐고 누이는 강제 불임 시술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슴 속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복수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심이 앞서 말한 ISK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이념과 만났어요. 결과는 통제불능의 괴물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향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위구르 생존자들은 조직 안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잔혹한 전사가 됐어요. 이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들한테 중국인은 단순한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파괴한 원수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결국 자기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냉혹한 현실이 지금 중국 앞에 도래한 겁니다. 202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고 전 세계는 이 야만적인 무장 정권과 철저히 단절했어요. 외교 관계를 끊고 원조를 중단하고 아프간을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격리시킨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중국만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쟁자가 전부 빠져나간 텅 빈 시장이 눈앞에 열린 거니까요. 중국은 탈레반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쥐어주면서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후 재건을 돕는 훌륭한 이웃으로 포장했어요. 아프간 국민들한테 병원도 짓고 도로도 깔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남발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탐욕스러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자원 독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황량한 사막 국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척박한 땅 속에 리튬, 구리, 히토류가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이 최소 1조 달러에서 많게는 30조 달러까지 나와요. 우리 돈으로 수경 원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고 히토류는 반도체와 첨단 무기에 빠지면 안 되는 소재예요. 미래 산업의 심장이 땅 속에 통째로 묻혀 있는 겁니다. 서방의 견제 속에서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던 중국한테 미군이 떠난 아프간은 경쟁자 없이 독식할 수 있는 노다지였어요. 두 번째, 전략적 우회로 확보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 바다를 막아 버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 무역의 대부분은 해상 루트를 타고 움직이거든요. 원유도 식량도 완제품 수출도 전부 바닷길에 의존합니다. 근데 유사미 해군이 말라카 해협 같은 핵심 길목을 봉쇄해버리면 중국 경제는 숨통이 끊겨요. 수출도 못하고 원유 수입도 막히고 공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들려고 한 게 육상 우회로예요. 신장에서 출발해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를 관통하고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경제 회량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자원 들여오고 물건 내보내겠다. 이게 시진핑이 꿈꾸는 1대1로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중국을 파멸로 몰아넣은 최악의 안보적 오판이에요. 아프간과 맺은 더러운이면 거래입니다. 상황을 좀 정리하면 이래요. 탈레반 정권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돈이 없어요. 나라를 운영할 재정이 바닥났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식량 수입도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의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 70억 달러를 동결해 버렸으니까 정부 금고가 텅 빈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파고들었어요. 우리가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주겠다. 달콤한 제안을 건넨 겁니다. 인프라도 깔아주고 광산 개발도 해주고 현금도 밀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공짜는 없었습니다. 대가가 있었어요. 중국이 요구한 건 명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에 숨어있는 이구르 무장 세력들. 이들을 탈레반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소탕해 달라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굶주인 세력한테 돈뭉치를 쥐어주고 자기네 눈에 까신 또 다른 세력을 대신 사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깡패 논리입니다. 중국 수뇌부는 확신했어요. 가난한 무장 세력 따위는 돈만 충분히 쥐어주면 얼마든지 충실한 사냥 부릴 수 있다고 아프간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안 지켰습니다. 중국이 건넨 자본은 널쭉 받아 챙겼어요. 근데 정작 중국이 가장 원했던 위구르 무장 세력 소탕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프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위구르 전사들은 같은 무슬림 형제입니다. 이들을 중국 돈 받고 때려잡았다간 조직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탈레반 강경파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 교도의 돈을 받고 동포를 팔아넘겼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순간 지도부가 흔들립니다. 탈레반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슬람 신앙을 기반으로 뭉친 집단이에요. 무슬림 형제를 배신하는 순간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간은 영리하게 행동했어요. 중국한테는 소탕 작전 진행 중이라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회의 때마다 곧 결과가 나온다고 시간만 끌었어요.
돈은 꼬박꼬박 받고 약속은 안 지키고 중국이 완벽하게 당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수조원을 쏟아부은 메스 아이나크 구리 광산, 지금 모래바람만 날리는 유령시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이 수시로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압박하고 무장 세력의 테러 위협은 끊이질 않으니 공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1대1로를 외치며 투입한 천문학적인 돈은 허공으로 증발했어요. 현장에 남은 중국인 노동자들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본국행 비행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만 뜯기고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거예요.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파키스탄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경제를 구원해 주겠다고 화려하게 포장했어요. 620억 달러 규모의 1대1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들고 온 겁니다. 도로 깔고 항구 짓고 발전소 세우고.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였죠. 근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전형적인 1대1로 부채 함정이거든요. 어떤 구조냐면 이래요. 중국이 파키스탄에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 돈으로 짓는 인프라의 시공사도 중국 기업이고 자재도 중국산이고 노동자도 중국인이에요. 파키스탄 현지인한테 돌아가는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알짜 기술직은 전부 중국인이 독식하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막노동이나 경비 같은 일만 맡았어요. 그러면서 파키스탄의 소중한 자원은 중국으로 무자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빚은 파키스탄이 지고 돈은 중국이 벌고 자원도 중국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건 구원 아니고 약탈입니다. 이 끔찍한 실체를 깨달은 파키스탄 민중들의 분노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특히 BL 파키스탄 내 민족주의 무장 세력이 폭발했어요. 자기 땅 밑에 묻힌 천연가스와 금 이런 자원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BL을 비롯한 현지 무장단체들이 대놓고 중국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내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무자비한 사냥의 표적이 된 겁니다. 자국민이 연이어 살해당하니까 중국 수뇌부가 다급해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를 거칠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테러범들을 색출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가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나라를 접수한 상태지만 파키스탄은 정식 정부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정부를 상대로 BL나 TTP 같은 무장 세력들이 파키스탄 정부랑 맞서고 있는 구조입니다.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로 중국한테 빌린 빚이 산더미거든요. 갚으려면 중국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 군부가 뭘 했냐? 자기 나라 안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군부가 잡으러 오니까이 테러범들이 파키스탄에서 아프간 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산악지대라 한번 넘어가면 못 쫓아가거든요. 파키스탄 군부가 열받은 거예요. 도망간 놈들까지 쓸어버리겠다고 아프간 탈레반 영토에 전투기를 띄워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폭탄이 떨어졌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주권 국가의 영토를 동의 없이 폭격한 거니까 이건 사실상 전쟁 행위예요. 2023년에 벌어지니 대규모 영토 폭격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폭격을 맞은 아프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즉각 중화기로 응수하면서 개방전을 선언했어요. 파키스탄과 아프간 국경 전체가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주변국들까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이 원래 그리던 그림이 뭐였냐면이 지역 국가들을 돈으로 엮어서 평화로운 경제 회량을 만드는 거였어요. 물건이 오가고 자원이 흐르고 모두가 중국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가 됐어요. 중국 돈이 들어간 곳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나라끼리 전쟁을 합니다. 경제 회랑은 사라지고 거대한 전쟁터의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지정학 전문가들과 첩보기관 분석가들은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시진핑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만들어낸 몰락의 서막이라고 진단합니다. 서방의 권위 있는 안보 연구소들이 꼽는 중국 외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력 부족도 아니고 기술력 부족도 아니에요. 도덕성의 부재입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 외교에는 없어요. 오직 돈과 힘의 논리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이냐? 타인의 피눈물 위에 제국을 세우면 그 피눈물이 결국 복수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이구르인을 수용소에 가둔 그 폭력적인 내정이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 극단주의 세력한테 중국을 공격할 명분을 쥐어준 겁니다. 중국이 스스로 자기 아킬레스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국 내부도 무너지고 있어요. 부동산 연쇄 부도가 끝이 안 보입니다. 헝다, 비구이양 같은 초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어요.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만 20%를 넘겼는데 실제로는 그 2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내수 경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천문학적 달러를 쏟아부은 1대1로마저 흔들리니까 이걸 지키려고 또 엄청난 보안 유지비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돈은 새고 테러는 안 멈추고 무장 세력이 본토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공포가 수뇌부를 옥죄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구르족을 가두고 가난한 나라를 빚제 노예로 만들고 자원을 약탈하면서 세계 패권을 꿈꿨어요. 근데 그 폭력의 씨앗이 전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인권 없는 팽창은 물의 위의 성이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집니다. 외교를 오직 돈으로만 해결하려던 졸부 국가의 한계가 지금 중국이라는 붉은 용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어요. 폭력과 억압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지 중국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구르 탄압 1대1로 탈레반과의 거래, 중국이 뿌린 씨앗이 전부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경제는 결국 위기의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고 파헤쳐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